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손흥민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지난 열흘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137번째 태극마크를 달며 차범근과 홍명보가 함께 보유하고 있던 136경기라는 대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소년이 공 하나로 꿈을 키워온 30여 년의 시간이 압축된 결과물이죠. 손흥민의 이야기는 춘천의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손흥정 코치는 아들에게 남다른 교육 방식을 적용했어요. 그저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었죠. 다른 아이들이 학원을 오갈 때 어린 손흥민은 운동장에서 공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왼발과 오른발을 구분 없이 쓸 수 있도록 훈련시켰어요. 지금 손흥민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골을 넣는 모습의 시작점이 바로 그때였던 겁니다. 어린 손흥민에게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범근이었죠. 아버지가 보여준 차범근의 경기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며 꿈을 키웠어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차범근의 모습은 어린 소년에게 단순한 동경을 넘어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유럽 무대에서 뛰겠다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된 거죠. 16살 손흥민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독일로 떠나기로 한 겁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홀로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함부르크 유소년팀에서 시작한 그의 독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며 때로는 인종차별과도 맞서야 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역경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고 믿었어요. 2010년 18살의 손흥민은 함부르크 1군에서 프로 데뷔를 합니다. 독일 최고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성공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더 큰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었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친선 경기, 프로 데뷔 4달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된 겁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어요.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 그리고 양발을 모두 쓸 수 있는 능력은 상대 수비수들에게 악몽이었죠. 2015년 토트넘 호스퍼가 그를 발탁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무대로의 진출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걱정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몸싸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시간은 손흥민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해리 케인과 함께 공격을 이끌며 수많은 골을 터뜨렸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영예도 거머쥐었어요. 특히 2022 시즌 23골을 넣으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순간은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그를 사랑했고 영국 언론은 그를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했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손흥민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세계 챔피언 독일을 상대로 터진 극적인 역전승. 그 경기 이후 손흥민은 대표팀 주장 완장을 물려받게 됩니다. 캡틴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완장을 차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팀 전체를 책임지고 후배들을 이끌며 경기장 안팎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7년간의 주장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과 2023년 두 번의 아시안컵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뒀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특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표본이었습니다. 대회 직전 안면 골절이라는 악재가 터졌어요. 누구나 출전을 포기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손흥민은 마스크를 쓰고 경기장에 섰습니다.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죠. 포르투갈을 꺾고 12년 만에 원정 16강에 오른 그 순간 한국 팬들의 눈물 속에는 손흥민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손흥민은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택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로의 이적이었죠. 33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리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LA에서도 여전히 특급 공격수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9경기에서 8골 3어시스트, 여전히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운명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앞두고 펼쳐진 특별한 세레모니. 손흥민의 어린 시절 영웅이었던 차범근이 직접 경기장을 찾았어요.
13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전달하는 차범근의 손길은 마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횃불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의 눈에는 감격이 어려 있었어요. 어릴 때 영상으로만 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두 전설의 포옹은 한국 축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소셜미디어에 진솔한 글을 남겼습니다. 138경기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매일 발전하며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이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기록을 세우고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다음을 바라보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죠.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두고 후배들에게 프로의 기준을 보여주는 선배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젊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면 먼저 다가가 격려하고 경기 전에는 긴장한 후배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분위기를 만들어요. 대표팀은 개인이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라는 그의 철학은 다음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137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매 경기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벌써 그의 시선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하고 있어요. 아마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 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올라서는 대회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죠. 기념행사가 끝난 후 손흥민이 경기장을 천천히 돌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붉은 물결 속에서 그의 이름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그 함성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춘천의 작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던 소녀는 이제 한국 축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차범근이라는 전설을 동경하며 자란 그 아이가 이제는 다음 세대가 동경하는 전설이 된 겁니다. 19일 LAFC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은 A매치에서 얻은 에너지를 리그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범근에서 손흥민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어질 한국 축구의 역사. 우리는 지금 그 찬란한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